최근에 혼란을 틈타 동물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물고기, 돌고래, 비둘기! 이 원숭이 떼들은 뭐야? 그리고 한국에도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영어로는 베니스의 운하는 평소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이런 곤돌라들을 타고 다니고 물을 휘저어서 물이 항상 더러웠는데요. 최근 관광객들이 급감하자 이렇게 물이 맑아졌습니다. 저기 물고기 떼도 보이네요. 얘들아, 너무 시원하다. 그럼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볼까요? 우왕, 돌고래까지 나타났네요. 너 어디서 왔니? 공기를 내뿜는 게 참 귀엽네요. 여기는 아까보다 큰 물고기 떼들이 있네요. 지금 베니스가 어떻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살판이 났을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신가요? 그럼 이제 광장으로 가보죠. 산마르코 광장입니다. 역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완전 텅 비었네요. 그래도 여기가 원래는 이런 곳이었거든요. 야, 이 인간들은 새우깡을 준다. 역시 먹이는 새우깡이지. 그런데 이제 비둘기들이 관광객이 안 오자 직접 먹이를 구하러 갔다는데요. 야, 인간, 새우깡을 내놔라. 순순히 내놓는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 인간, 새우깡도 안 주고 어디로 가는 거야? 새우깡 내놓기 전에는 못 간다. 우린 배가 고프다고. 한편 태국 유명 관광지 로프리에는 사원과 관광지에서 원숭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쁜 누나에게 애교도 부리고 애교 작전이 성공하면 먹이를 얻었죠. 편하게 먹고 사는 거지. 네 인생 뭐 있냐? 그런데 인간들의 방문이 줄어들자 야, 머리 셔틀 인간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 적은 먹이를 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한정된 먹이를 놓고 전쟁을 하는데요. 옅은 생무리와 짙은 생무리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우리끼리 싸워봤자 머리가 나오는 건 아니야. 이 인간들의 집으로 직접 구하러 가자. 콜라는 역시 코카콜라지.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도 이것이 없어진 기현상이 생겼다는데요. 자, 뭐가 없어졌는지 보이십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미세먼지. 이랬던 미세먼지가 매년 3월에는 미세먼지가 급증했었는데 지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왼쪽이 올해 1월 20일 사진이고 오른쪽이 올해 2월 23일 사진입니다. 갈색이 진해질수록 니트로 다이옥사이드, 즉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인데 한창 중국이 난리였던 2월에는 싹 없어졌네요. 서울도 반 정도는 없어졌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한 달이 지난 3월인데도 중국은 저 상태에서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공장들이 활동을 전부 시작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최근 상황으로 의도치 않았지만 인간들이 동물과 자연환경에 미쳤던 악영향을 역설적으로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세계의 인류들이여 지금 힘들지만 꿋꿋이 이겨냅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작은 교훈을 기억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빠른 게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인터뷰 내용 위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영상 관련 업무에는 미국 문화보다 한국의 이 빠른 문화가 너무나 도움이 되었다 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어디라도 빠른 거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의 스피드, 미국 어디에도 없다는 이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안나라는 사람은 중앙대학교 영상학과의 대학원생이면서 엔터테인먼트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한 질문에 고향은 미국 시카고인데 도심이 아니라 외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모든 것이 다 멀리 있다 라고 했는데요. 어딘가에 놀러 나가거나 먹으러 혹은 사러 나가려면 무조건 차를 타고 30분은 가야 한다. 가장 가까운 마트에 갈 때도 20분은 걸리는 지역이었는데 심지어 파티를 하러 친구네 집에 갈 때도 대중교통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무조건 운전해서 가야 한다. 물론 땅이나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도 자주 하는 편이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 이동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 먹는 시간까지 하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모든 게 편리했다. 그리고 모든 게 정말 가까웠다고 합니다. 즉 차를 운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단 것인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의 유명한 곳 어디를 가든지 전철과 버스로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질 필요를 전혀 못 느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이 가까운 곳 어디에나 있는 것도 좋았는데 심지어 내 집 문 앞에 있는 경우도 있더라. 자신이 살던 곳에서는 편의점에 갈 때도 무조건 차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에 비해서 너무 좋았다. 게다가 배가 고플 때마다 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했다. 특히 20대인 자신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든 걸 빨리 할 수 있고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할 수가 있다. 고향에서는 즐기고 놀려면 친구네 집 같은 한 장소에 정착해서 하는 것 뿐이었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모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하루 동안에 아주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특별한 경험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는 안나는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경기도 쪽 외곽에 나가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밴 형식으로 된 택시를 부르면 될 것 같아서 불렀더니 그게 10분도 채 안 돼서 와줬기 때문에 일단 한번 놀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시카고는 물론 최대 번화가인 뉴욕 시내라고 해도 승용차가 아닌 밴 형식의 대형 택시를 부르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이 2배나 3배씩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때의 문제는 장비의 크기 때문에 택시에 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중에 사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겠죠. 방송 일정이 있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난감해하고 있던 중에 택시기사님이 회사에 트럭기사도 있다고 하면서 불러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얼마 뒤에 트럭이 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용달차나 탑차를 말하는 것 같네요. 트럭 드라이버는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빨리 왔다 라고 하면서 비용을 어느 정도 내긴 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우면 잘해, 알겠냐? 그러면서 자신이 있던 시카고에서 이런 일은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문제는 다시 돌아갈 때도 문제잖아요. 촬영장까지는 어찌저찌 왔는데 일이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한국인 관계자가 자기들이 타고 온 탑차에 우리의 장비를 실어주고 자신들의 버스도 태워주더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본 것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대답을 듣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빠른 것을 좋아하는 문화인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이미 도와주는 걸로 결정이 나 있었고 이미 행동까지 하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묻지도 않은 사람까지도 와서 장비를 싣는 걸 도와주고 있더라. 이것이 대체 무슨 현상이냐? 도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빨리 도와주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직접 겪어보고도 믿기 힘들었다는데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여러 번 나오는 얘기지만 자신의 고향은 물론 동부 쪽의 뉴욕이나 워싱턴 DC, 서부 쪽의 LA, 미국의 그 어디에서도 이런 문화는 경험해 볼 수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난 다음에도
관계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되고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비즈니스의 연장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마 관계자들이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한국에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여튼 안나는 도와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 진행이 빠른 것에 대해 더욱 놀랐다고 하고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업무 시간이 끝나면 개인 시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로 터치를 잘 안 하고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삶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대신에 타인의 그 자유시간을 방해하는 것도 꺼리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아까와 같이 만약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을 경우 촬영 장소에 늦게 도착해서 일정을 망쳐놓게 되는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경험담으로는 안나 자신도 한국 생활의 경험이 생기면 생길수록 놀라게 되는 것이 촬영장에 약속한 시간보다 늦는 사람이 간혹 나오게 되는데 그 후의 조치가 매우 능숙하고 신속하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1시 촬영인 인원이 사정상 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그랬더니 아주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3시에 진행하는 팀이 스케줄을 조정해서 1시에 먼저 진행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빠른 것보다는 배려심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 그 오지 못한 사람을 대신할 사람, 즉 대타라고 하죠. 이 대타를 어딘가에 전화를 몇 번 하더니 바로 찾아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우리가 있는 장소까지 오더라 라는 것이었는데요. 빠른 스케줄 조정 능력도 물론 좋지만 애초에 갑작스러운 펑크를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는 늦거나 기타 다른 잘못을 했을 경우 이미 촬영 장소에 도착해 있다고 해도 즉시 잘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하는 영상 관련 일을 하는 데는 빠른 대처나 변화 같은 것이 중요한데 한국은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일을 하기엔 여기보다 더 좋은 나라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좋았던 경험담을 얘기한 것이고 곤란했던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빠른 게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음식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인데요. 사람이 많고 줄이 긴 상황에서는 가게 주인이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안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봤을 때도 놀랐다고 했고요. 보통 그럴 때는 정자로 제대로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손톱으로 두어 번 쓱쓱 긋잖아요. 하긴 놀랄만도 하죠. 명색이 크레딧 카드고 자기와 자기의 신용을 책임지는 카드의 서명인데 그 서명을 카드 주인이 아니라 가게 주인이 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이 현상으로 사고가 났다는 건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사고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시내버스에서 내릴 때 급하더라도 먼저 일어나지 말고 차가 멈추면 내리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빨리빨리도 좋지만 버스가 한창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생각해주는 것은 좋았다 라고 했는데 막상 버스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일어났더니 운전기사님도 빨리빨리를 좋아했던 건지 아무도 안 내리는 줄 알고 이미 출발을 해버렸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경험담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 자주 가는 식당이 너무 빨리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맛있었던 음식점을 찍어두고 다음에 다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랜만에 가면 다른 가게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만큼은 빨리빨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음식점들이 물론 잘 돼서 옮긴 경우도 있겠지만 잘 안 돼서 옮긴 경우도 있을 테니 가게마다 다들 사정이 있는 거라 이 부분은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빨리빨리 문화로 사람의 목숨도 구한 에피소드가 최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지난주에 눈이 상당히 많이 온 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날 유난히 고속도로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1톤 트럭이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크게 다친 60대 남성 운전자는 차 밖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걸 본 우리의 시민들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모두가 달려들어 트럭을 들어올려서 구출해낸 사건인데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지만 구급차가 오는 시간마저 아까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10명 정도의 시민 구조대가 모였던 것이죠. 해외에서도 사람을 구하는 일을 중요시하는 데가 많지만 이 정도까지 빠르게 구해내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잠깐 나오는 이 부분도 중요한데 1초가 아까운 상황이라 한 손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한 손으로는 차를 들어올리는 장면도 포착이 됩니다. 또한 구조에 참여한 시민의 인터뷰에서는 도와주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나 말고도 모두가 한 것 같다. 갓길에 차를 대야 하는데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오히려 차를 댈 자리가 없어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감하고 빠른 시민 구조대에 의해 119가 오기 전에 무사히 구조가 되었고 운전자는 부상은 당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해지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빨리빨리를 가장 좋아하고 급하신 분이 분명 계실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의 속도도 너무 느려서 2배속으로 보고 계신